안녕하세요.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의 화두, 생각을 생각하는 김관상TV의 김관상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2024년 4월 3일입니다. 수요일이네요. 오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뉴스 정리합니다. 전국 대체로 흐리고 봄비 옵니다. 남부지방은 강한 비가 오기 때문에 벚꽃 많이 떨어질 것 같네요. 오늘 제주에서 4.3 추모 행사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어떤 분이 직접 가시는지 또 뉴스 될 것 같네요. 의대 증원 정부에서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 법원에서 어제 기각했습니다. 증원 추진 정당성이 정부의 정당성이 확보된 겁니다. 신청 주체가 적절치 않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단행동 당사자 전공의들 직접 얘기 들어보겠다 이렇게 어제 밝혔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만날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생방송 요구할 건지 또 대통령이 들을 건지 이 부분도 관심의 초점이 되네요.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의사들 단체에서 건의를 했고 또 대통령이 그저께 제대로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면 만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40일 계속되는 의료 공백 이번을 계기로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일주일 전입니다. 이제 4월 5일과 6일 이제 이틀 뒤에 사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총선 4월 10일은 일주일 남았지만은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사전 선거를 보면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모두 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조물주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충남에 이어서 세종시를 가서 야당 견제 주력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이재명 조국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제 선거 유세 나서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 원자력 정책 강하게 실책을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대장동 재판에 참석했고 어젯밤 9시 경인방송 녹화된 텔레비전 방송이었죠. 녹화된 방송을 통해서 현 정부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국토장관 2년 경험을 토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계양을 지역구 교통 또 주거 이런 환경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미디어 전문가로 제가 평가해 볼 때 원희룡 후보가 더 준비를 많이 했고 태도도 좀 자신감이 있어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는 재판 또 여러 군데 또 유세를 하기 때문에 그랬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 후보는 특히 이재명 후보가 2년 동안 국회의원을 있었는데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이렇게 실적을 날카롭게 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물가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국무회의에서 강조했습니다. 또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하면서 말로만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 240개 현안 제대로 해결하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IP 주소 또 다른 교육청 해커 공격으로 꽤 많이 유출됐다. 어제 KBS 9시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북한 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또 발사했죠. 극초음속 무기로 추정됩니다.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 폭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간부들이 숨졌습니다.
중동의 위기가 확산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공식 입장 내지 않고 있고 해외 공관 철저하게 보호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2020년 7월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판다 푸바오가 오늘 오전 10시 40분 에버랜드를 떠나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올해 28살인 판다 탄탄이 사흘 전에는 일본 고베시 시립동물원에서 숨졌습니다. 대조적이네요. 28살까지 일본에서 오랫동안 또 살았던 탄탄이 사흘 전에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구촌에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보고 오늘의 화두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화두로 비난이나 비웃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말을 던져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죠? 2014년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4.3 제주 사건 항쟁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또 2000년 김대중 정권 때였죠. 국회에서 4.3 진상규명특별법 제정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위령제에 참석해서 희생자와 유족 또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2018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비극은 길었고 아픔은 깊었지만 유채꽃처럼 제주의 봄은 피어날 것이라고 추념사에서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5월 10일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주도민 8천여 명, 또 군인, 경찰 209명도 숨졌습니다. 억울한 분도 많았습니다. 1214년 오늘 고려 고종 1년이었는데 일연 스님 삼국유사 지으신 분이죠. 9살 때 무량사로 출가했습니다. 1972년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최고 가장 오래된 고려 금속활자 인쇄본이죠. 직지심경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금속활자를 잘 이렇게 발명했지만은 구텐베르그처럼 유통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2003년 오늘 배용준, 최재우 배우들이 출연한 겨울연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방영됐는데 일본 한류의 시작이었습니다. 2019년 오늘 국방부와 경찰청 제주 4.3 항쟁 사건 추모일을 맞아서 제주도민 희생에 대해서 71년 만에 처음으로 유감과 애도를 표시한 날입니다. 같은 날 2019년 오늘 KT, SKT, LG U+, 우리나라 통신 3사죠. 세계 최초로 5G 이동전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에서도 오늘 역사적인 일이 많았습니다. 1897년 오늘 독일 음악가 브람스 64살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흐와 베토벤 함께 독일 음악의 3B 바흐, 베토벤, 브람스 B로 시작되는 분들이죠. 이분은 가난한 음악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7살 때 바이올린, 14살 때 피아노를 치면서 작곡을 하기 시작했는데 1853년에는 요하임과 함께 연주 여행하면서 슈만을 만나서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1982년 오늘 대처 영국 총리 포클랜드 아르헨티나 근처의 영국 땅이죠. 섬이죠. 포클랜드 원상 회복을 선언하고 영국 안에 아르헨티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대처 영국 총리 정말 영국의 강한 노조들 상대해서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분이죠. 1991년 오늘 조용한 미국인을 쓴 영국 작가 그레임 그린 87살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도 조용한 미국인 군대 생활하면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4월 3일입니다. 성경 4장 3절 한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구약의 느헤미야 4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암몬은 지금 그 요르단이죠. 암만 수도 암만이죠. 암몬 도비야 이분은 이스라엘 지도자 느헤미야 이분이 조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데 아주 비웃으면서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한 사람입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 아주 재밌는 비유죠. 이런 비웃음 소리를 듣고도 느헤미야는 그대로 목표를 완수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역사적인 일이 많이 일어난 날이죠. 역사적인 인물은 느헤미야처럼 비난과 비웃음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듣기는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중한 목표를 잘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우리가 모두 궁금해하고 있죠. 오늘의 화두로 주위의 비웃음이나 잘못된 비난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는 여유를 가지자라는 말로 정리합니다. 오늘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건강 잘 유지하시고 평안한 하루 기대합니다. 우선 준비하세요. 고맙습니다.